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지금 그 8.5호 개명 문제 때문에 지금 강원도 지역 그리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6.25 전사와 관계된 일이라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정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면서 분노 주의하십시오. 자, 8.5 라는 이름을 잊게 한 용문산 전투 그리고 8.5 개명 논란의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노 주의하십시오. 자, 중국이 한국 정부에 8.5 이름을 바꿔라 라고 요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일 날 이 언론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 최근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자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고취시키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6.25 전쟁에 대한 역사 왜곡 작업과 항미 원조전쟁 부각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자신들의 패전 흔적인 8.5호 지명을 바꾸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강원도는 8.5호를 대붕호로 바꾸며 이곳에서 DMZ 대붕호 평화문화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8.5 개명의 배경에 주중대사를 역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비서실장은 주중대사 시절인 지난해 겨울 KBS 베이징 특파원을 식당에서 만나 8.5 개명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8.5호를 보고 나서 불쾌해하며 자국 정부에 민원을 넣는 모양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부 언론, 또 여러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노영민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전까지는 바로 주중 대사였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이름 좀 바꿔라 해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난 뒤에 형님들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으니까 압력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얼마나 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랑캐를 쳐부순 호수 8.5호 깨트릴 파자 그리고 이제 오랑캐 로자죠. 그리고 이제 호수 호자인데 8.5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난 1943년 북한 간 협곡에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일제시대였죠. 조성된 대규모 인공호수입니다. 38.9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저수량이 약 10억 톤 규모의 호수이며 조성 당시에는 화천 저수지로 불렸으나 6.25 전쟁 당시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을 대파한 용문산 전투를 기념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쳐부순 호수라는 의미의 8.5호로 명명했고 여기에 이제 친필 그런 글도 내려져서 탁 새겨져 있죠. 이게 바로 8.5호입니다. 그 화천에 아주 유명한 그 산천어 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로 북한과 연안에서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8.5호가 있고요. 이 지역은 현재는 국군 우리 7사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6사단이 강원도 지역을 6.25 시작할 때는 6사단이 강원도 지역을 방어하던 부대였으니까 이 지역을 이제 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25 전에는 여기는 북한이었습니다. 3.8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북한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6.25 때 51년도에 우리 군이 잘 싸워서 이 지역을 이제 수복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5호가 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이 용문산 전투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문산 전투의 개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기는 1951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고요. 장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일대입니다. 교전에 참가한 부대는 우리 한국군은 6사단이고 중공군은 제63 집단군입니다. 우리로 치면 군단급 부대죠. 여기는 187, 188, 189 사단 이 3개 사단이 있는데요. 배경에는 중공군이 서부전선에서 춘계 대공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전선을 돌파 통한 서부전선의 측면을 강타하겠다. 그래서 서울을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였죠. 춘계 대공세를 통해서 확 서울을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방어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양평 쪽으로 우회해서
경기도의 옆을 쳐버리겠다. 그래서 서울을 옆쪽으로 해서 포위 섬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제6사단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평 일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양평 일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한강이 있죠. 여기에 우리 6사단, 그리고 6사단이 좌측에는 우리 국군 2사단, 우측에는 미군 7사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세 개 사단이 이 양평과 이 이제 서부전선 일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6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인 4월 달에 화천의 사창리, 지금은 우리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지키고 있는 화천군에서는 서쪽입니다. 포천에서 백운계곡 딱 넘어가면 바로 있는 데가 이제 그 화천 서쪽인데, 거기가 이제 사창리라는 데요. 그 사창리 전투에서 우리 국군 6사단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뭐 전투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사실은 뭐 후퇴, 중공군 입장에서는 도망 뭐 이렇게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 6사단을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겁쟁이 블루스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6사단 마크 보면은 푸른색 별 아니겠습니까? 육각형 별인데, 그래서 청성부대죠. 푸를 청자, 별성자, 청성부대가 바로 6사단인데,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뭐 그렇게 신속하게 도망가냐, 중공군의 진격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후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겁쟁이 블루스타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사단이 이제 이를 갈고 그 오역을 이제 회복하고자 탁 이제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 중공군 한 개 집단군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단장이었던 장도영 사단장이 예하 2연대를 북한강 이남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노란선이 주방어선입니다. 한국군의 주방어선. 그래서 이 노란선에서 6사단, 그리고 좌측에는 2사단, 우측에는 미군 7사단 이렇게 해서 딱 지키자. 이게 이제 방어선이었어요. 그래서 장도영 사단장은 그 중에서 제2연대를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공군은 188사단이 선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189사단, 187사단이 좌우에서 예비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 연대인 2연대가 이 188 적의 선봉인 188을 일단 한번 충격하고 그리고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27고지로 후퇴를 해서 여기에서 고지전을 한번 펼치고 다시 뒤로 후퇴하는,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는 저기 도강을 할 때 그것을 뭐 완벽하게 제압할 그런 화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을 했겠죠. 요즘 생각하면 한강을 건널 때 다 때려버리겠는데,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그 후퇴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2연대가 6사단 2연대가 딱 지키고 있는데, 중공군 188사단이 한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2연대가 원래는 적당히 한번 치고 뒤로 빠지는 거였는데, 적당히 치는 중에 이 연대장이 세게 친 겁니다. 원래는 잽을 날려야 되는데 엄청난 강펀치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겼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 주변에 우리 아군 화력이 아주 밀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7개 포병대대가 주변에 이제 이 사정권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7개 포병대대의 포병 화력 지원, 그리고 뭐 제공권은 미군이 딱 잡고 있었으니까 미 공군을 통한 공중 폭격,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던 188사단, 중공군 188사단이 거의 괴멸 직전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2연대가 뒤로 빠져서 427고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8연대가 좀 따라와서 427고지에서 2연대에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괴멸돼 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중공군 이 63 집단군 사령관이 보고는, 야, 여기가 저 427고지가 바로 저 주력 방어선이구나. 한국군과 미군의, 즉 유엔군의 주력 방어선이구나. 그러면은 427고지를 전력으로 치자 해가지고 이제 일단 188사단은 괴멸됐고, 그래서 189와 187 이 남은 두 개 사단을 427고지로 완전히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도 이 2연대가 427고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막아내는 거예요. 또 이때도 또 역시나
우리 아군 7개 대대의 포병 화력 지원이 완벽하게 들어가고 미군의 또 폭격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27고지에서 너무나 잘 막아내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적당히 또 막다가 뒤로 빠져서 이 후방에 있는 주력 방어선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이연대가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영 사단장이 됐다. 지난달 4월달에 내가 사창리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것을 여기서 만회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단과 미 7사단을 빼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19연대와 7연대 이 예비연대 두 개를 양쪽으로 우회 기동시켜서 427고지를 공격하고 있는 187과 189 사단의 양쪽 옆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89사단과 187사단은 지금 그 427고지를 전력을 다해서 치고 있는데 양옆에서 지금 총소리가 들려버리니까 패닉이 돼버린 것이죠. 포위됐구나. 이 큰일 났다. 완전히 포위 섬멸되겠구나. 라고 해서 패닉에 사로잡혀 버렸고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후퇴가 아니고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6사단이 무려 60km나 쫓아갑니다. 저기는 중공군은 그냥 도망을 가는 것이고 60km가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가 나타나는 거죠. 뭐야? 보니까 바로 화천저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화천저수지는 화천댐을 만들면서 협곡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다리가 있기를 하나 배가 있기를 하냐. 그런데 뒤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이 유엔군들이 쫓아오고 있지. 그게 몇 명인지 자기애들은 몰라요. 패닉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섬멸돼 버리고 물에 빠져졌고 섬멸돼 버린 겁니다. 불과 한 개 연대로 인해서 북한군, 중공군 3개 사단이 완전히 전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국의 피해 상황을 보면 한국군 피해는 당시 전사가 107명, 부상은 494명, 실종은 33명 이렇고요. 중공군은 확인된 전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6사단 그 장병들이 실제 시신을 확인한 전사자만 무려 17,000명. 그리고 포로와 부상자가 2,000명. 그리고 도주 실종 이건 뭐 미확인. 그러니까 3개 사단이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3개 사단이 완전히 전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너무나 많은 이 시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습할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해서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호에 중공군의 시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수장됐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야 오랑캐를 쳐부쉈구나, 이렇게 화끈하게 쳐부쉈구나 해서 8호라는 이름을 휘호를 내려준 겁니다. 그게 이제 8호의 이름이에요. 용문산 전투. 참 이 6.25 전사를 보면 제가 뭐 이거는 용문산 전투와 관계없는데 우리 용문산 전투가 이렇게 5월 21일까지 여기에서 해서 완전 최대의, 저는 뭐 6.25의 여러 가지 3년 동안의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승리는 용문산 전투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바로 이 옆에 있는 인제 현리 쪽에서 우리 한국군이 이 6.25 전쟁 최대의 패전을 하게 됩니다. 현리전투, 가장 치욕적인 패배인데 현리전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단 이름 말하면 그 사단 사람들이 조금 불쾌할까봐 사단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국군 3개 사단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패닉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그런 전투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6.25 전쟁의 전사 또는 우리 한국의 여러 고대 전사들, 뭐 용인전투라든지 이런 고대 전사들, 또 서양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뭐 트라팔카르 해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전사, 그리고 뭐 동양에도 뭐 적벽대전이나 뭐 관도전투나 이런 유명한 전쟁들이 있죠. 전쟁 또 전사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반응이 좋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전쟁 전사 이런 것을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데 댓글로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댓글 반응이 좋으면 제가 그쪽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승전의 역사입니다. 바로 용문산 그리고 8호입니다.
이게 이제 제6보병사단, 그리고 사단장은 장도영 장군이고, 이 비석이 바로 용문산 전투 전적비입니다.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용문산 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육사단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7년에 가평 군민과 육사단 장병 그리고 참전 전우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전적비가 이렇게 가평에 있습니다. 자, 미군은 이 용문산 전투가 제병합동, 완벽한 제병합동 전투의 표본이다 해가지고 미 육군 교범에까지 넣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병들의 확실한 어떤 그 방어, 그리고 공격, 그리고 이제 화력 지원 요청, 그에 따른 포병 화력 지원, 그리고 공군 화력 지원, 이 모든 제병합동 전투의 표본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미 육군 교범에 실었을 정도의 엄청난 전투가 바로 이 육사단의 용문산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승전의 역사를 전쟁 참극으로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노주의 하십시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중국군 주검을 8호호에 밀어넣었다. 연합군이 중국군 시체를 일부러 8호호에 수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어쩌자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2018년 6월 26일 바로 6.25 전쟁 다음날 자기네들이 기사로 쓴 겁니다. 또 2019년 3월 6일 날 올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때 이 8호호에 대한 기사가 쫙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중대사 마치고 오는 시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이 3월 달에 이렇게 또 적습니다. 평화시대 오랑캐라니. 남북 평화의 시대에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을 담은 8호호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또 오마이뉴스입니다. 3월 달. 이역만리에서 외로운 넋이 된 외로운 꽃들. 이야, 정말 참 무슨 뭐 비목 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수장된 죽음. 무참한 전쟁의 원혼이 서린 이름을 누구든 마음 편히 부를 수 없다. 이야, 정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글 적은 사람 지 부모 제사는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경제. 이 매일경제도 참 8호에 수장된 중공군 유해를 이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13억 중국인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때다. 이들의 영혼을 달래줄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냉전체제의 마지막 매듭을 푸는 일이다. 참 효자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빛나는 승전의 역사를 참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언론들이 있는데 다 소개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제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것은 마감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중공군이 정말 이역만리의 외로운 넋이냐, 정말 아름다운 꽃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자예요. 뭐 우리 통일을 막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전쟁 범죄자예요. 어떤 전쟁 범죄를 했냐? 바로 터키군 참전용사 알리 데니즐리라는 분의 자서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군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 일부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살해됐고 부상당한 포로들은 수류탄 또는 몸에 기름을 붙인 뒤 태워주겠다. 부상당한 포로를 태워주겠대요. 치료를 안 하고. 포로들에게는 이틀에 한 번 모래 섞인 보리밥이 주어졌고 수많은 포로들이 중국군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죽어나갔다. 또 역시 터키군 참전 용사 중에 하사입니다. 무자페르 쉔 부르지라는 하사인데요. 이분은 중국군은 부상당한 포로를 자동차로 실어 후송했는데 차에서 떨어진 포로는 다시 태우지 않고 그대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었다. 내가 끌려온 수용소에서는 매일같이 채찍을 든 보초가 부상자와 병자를 가리지 않고 동물에게도 하지 않을 모진 고문을 가했다. 참 이역만리의 외로운 넋들입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 미 7사단 하사의 증언입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들은 부상병들이 타고 있는 트럭에 기어 올라가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도륙했다. 어떤 자들은 부상병이 탄 트럭에 휘발유를 끼얹고 산채로 태워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중공군들이 우리 6.25 때 저지른 만행이에요. 이게 이역만리에서 외로운 꽃입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한겨레는 오마이뉴스는 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승전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오랑캐의 넋은 위령하고 있습니다. 자, DMZ 대붕어 평화문화제 5월 25일에서 5월 26일까지 열렸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라는 그 사단법인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라는 시민단체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4년째 하고 있어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8호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8호를 왜 대붕호로 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중 학자들의 국제 컨퍼런스 그리고 강연 또 8호호에 수장된 중공군의 영령에 대한 위령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최층은 문명국의 정규군이 상대국 병사들의 시체를 호수에 버린 것은 끔찍한 비극이라며 국군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국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국제 컨퍼런스의 국제 상대국은 어디냐? 연길대학의 교수들이랍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연길대 교수들은.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8호호 이름 바꿔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해군에 을지문덕함 군함이 있습니다. 살수대첩 기분 나쁘다. 우리 조상들이 수나라 조상들이 거기에 물 빠져 죽었으니까 이름 바꿔 하면은 을지문덕함 이름 바꿔야 됩니까? 양만추남 기분 나쁘다. 당태종이 우리 태종 황제가 누나를 하나 잃었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름 바꿔. 또 바꿀 겁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중근함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 저격했으니까 일본에서 기분 나쁘다 이름 바꿔. 바꿀 겁니까? 그건 또 일본은 바꾸면 안 돼 하고 또 난리 나겠죠. 이런 데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엄연히 우리의 주권이에요. 안중근함 절대 이름 바꿀 수 없죠. 을지문덕함 절대 바꿔서는 안 되죠. 8호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을지문덕함 이름 바꿔 그러면은 해군 참모총장 이름 바꿀 겁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호 명칭 주장 변경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현지인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외지인들이다 이겁니다. 자, 뉴데일리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 명칭 변경 공고가 강원도로 내려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한 주민 등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원도와 화천군 관계자가 밝혔답니다. 8호 명칭을 대붕호로 바꾸자고 주장하며 4년째 문화제를 치르고 있는 세력이 있으며 이들은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로 화천 거주민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치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 대문 앞에 깔고 앉아가지고 촛불 시위하고 문화제하고 덤프트를 들어갈 때마다 배 깔고 누워가지고 방해하고 하던 그 작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싫어한다고 반대한 겁니다. 중국이 싫어한다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자, 화천문화원 등 지역 주민들은 외부 세력의 8호 명칭 변경 주장을 반대하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8호의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답니다. 화천문화원에서. 그리고 화천문화원에서 뭐라고 했냐? 바로 화천문화원이 지역 향토 사학의 가장 정통성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 대붕호는 일제가 만든 이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들입니까? 아니 일본이 만든 그 이름을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야, 친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매도하고 욕하고 하더니 자기들이 또 필요하면 또 친일도 하네요. 친일을 해요. 이런 작자들입니다. 자, 8호를 묻으려는 자,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작가인데요. 원래 본명은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의 마음에 묶여 있는 곳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조국이 아니고 내 마음에 묶여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8호라는 이름을 대붕호로 바꾸자고 하는 자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도대체 어디냐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강원도를 있게 한 저 용문산 전투와 8호호
절대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있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8.5 절대로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